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2016학년도 수능시험이 일제히 치러집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88개 고사장에서 4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봅니다. 저심도 공법으로 추진 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지상노면 구간 증가와 공법 변경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측을 잘못해서라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명 강행 사태 파동의 중심에 섰던 허성광 광주전남 연구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내년도 광주시 예산이 처음으로 4조 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청년 일자리와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이 집중 추진됩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수능 시험 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네, 저는 지금 동신고등학교 시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입실 마감 시간까지는 약 5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수험생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속속 고사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은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 대신 선생님들이 따뜻한 차 한 잔씩을 나눠주면서 격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서 있는 부모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시험장 주변 교통은 대체로 원활한 상태입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중고등학교가 오늘 하루 휴교령을 내렸고 공공기관들도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췄습니다. 만약 시험장이 늦을 것 같은 학생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능 시험 당일인 오늘 순찰차와 오토바이 84대를 동원해 시험 시간에 늦은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오늘 88개 고사장에서 4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은 8시 40분 1교시 언어 듣기 방송을 시작으로 마지막 5교시인 제2외국어 한문 영역까지 오후 5시면 모두 끝납니다. 교육당국은 언어와 외국어 듣기 평가가 시작되는 오전 8시 40분과 오후 1시 10분에는 차량 경적을 울려 시험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신고등학교 시험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임명 강행 사태 파동의 중심에 섰던 허성관 광주 전남 연구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역사회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성관 광주 전남 연구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원장으로 임명된 지 20일, 후보자로 내정된 지 68일 만입니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지역사회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시도의회와 이사장이 갈등을 빚었는데도 이를 조정할 만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정관이나 조례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모호한 규정 때문에 원장 임명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 아니다를 놓고 이사들 간의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원장을 임명함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수의 의견이 발생하고 서로 간에 불만을 노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는 것은 앞으로 명심해야 될 사항. 인사청문회 한계도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의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원장 임명 수용 여부는 시도지사가 아닌 이사장에게 있고 시도의회 청문 보고서에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이사회는 곧바로 원장 후임 인선에 착수하겠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파동을 지켜보면서 유력 인사들이 선뜻 후보로 나설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수능 날인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따뜻한 옷차림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0.7도로 조금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실 후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점심시간과 오후 시험 시간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5배나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더덕과 계피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남 내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야가 조금 답답합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7도, 담양 8도, 광주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담양 19도, 광주 20도, 나주 20도, 장흥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저심도 공법으로 추진 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지상 노면 구간 확대나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한 번 바뀐 건설 공법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본 설계가 95%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 3월 중단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상 고가에서 저심도 공법으로 바뀌면서 총 사업비가 적어도 4,300억 원 이상 늘었기 때문인데 사업비의 10%, 즉 2천억 원 이상이 늘어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2,300억 원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쥐어짜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광주시의 고민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약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4.2km로 전체 노선의 10분의 1인 지상 구간을 대폭 늘리거나 저심도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의 재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심도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지상으로 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민선 5기 때 지상 고가에서 저심도 공법으로 바뀐 상황에서 또다시 건설 방식이 변경될 경우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장의 어떤 도시철도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 로드맵 자체를 이제 제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행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책임성, 또 일관성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시는 현 시장 임기 내 착공은 변함없다면서 오는 19일 기본 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2호선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지하철 승객 3명 중 1명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임 승차 비율이 32.5%로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임 승객분의 요금으로 환산하면 70억 원이 넘어 전체 수입액인 108억 원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하철이 개통된 뒤 일회용 승차권 6억 원어치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종 광주시 의원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공사가 51만 개 일회용 승차권을 마련했지만 44만여 개가 분실되고 7만여 개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일회용 승차권에 보증금이 없어 반납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살림살이 규모가 처음으로 4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히 청년 일자리와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에 집중 투자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5% 증가해 처음으로 4조 원 규모에 진입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유의하면서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예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광주시의 내년 주요 관심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특히 창업을 북돋기 위해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을 도입하고 예비 창업자를 길러내는데 151억 원을 집중 투입하게 됩니다. 서구 발산마을과 북구 평촌마을 등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도 106억 원이 편성돼 탄력을 받게 됩니다. 푸른도시 조성 사업에도 힘이 실립니다. 국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사면 초과 상태에 빠진 국제 수영대회에는 32억 원이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반영됐습니다. 꼭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의 편으로 국비 15억과 그에 대한 지방 매칭 17억에서 3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 광주시는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필요한 데 집중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 670억 원, 도교육청은 951억 원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는 광주가 19,000여 명, 전남이 2만여 명으로 1인당 한 달에 29만 원씩 지원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도로와 철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호남과 충남 지역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구의 SOC 예산은 국토부가 제출한 안보다 3천억 원, 경북은 2,5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충남은 1,600억 원, 전북은 800억 원, 전남은 140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문화전당 개관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라는 소식에 광주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전당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도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 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개관식에 참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조금씩 모아둔 사랑의 모금함을 훔쳐간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철없는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버스터미널 계단과 통로를 서성거립니다. 잠시 뒤 이들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시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둔 사랑의 모금함을 훔쳐 달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리에 놓여있는 무인 모금함이 훔쳐가기 쉽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4일과 8일 모금함에서 각각 현금 14만 원과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모금함에 돈이 있는 걸 보고 사람이 없을 때 이걸 훔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이해에 걸쳐서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모금함뿐만 아니라 교회와 찜질방 등을 돌며 핸드폰 등 3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집에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훔쳤어요. 길 가다가 보이길래 저거 하면 돈 생기겠다 하고 훔쳐갔어요. 경찰은 19살 백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7살 김모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노총 근로자들이 새누리당이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통상임금을 축소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동계약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모레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어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정부 여당의 야만 정치를 몰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비던전 3, 4호기 증기 발생기의 관마금 허용률 기준치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증기 발생기 세관의 관마금 허용치를 8%에서 18%로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핵 발전소의 안전을 모두 포기한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영광 주민들도 원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며 내일 원안위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이라는 핵심 쟁점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이 획정 시한인데 여야 합의 결과에 따라 지역 선거구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 결렬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시한은 오는 13일. 핵심 쟁점은 농어촌 지역구 조정과 비례대표 축소 여부입니다.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천여 명. 전남 동부권에서는 인구 하한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은 여수갑과 고흥보성 두 곳입니다. 반대로 한 개 선거구로 묶인 순천 곡성은 인구 상한선 27만 8천여 명을 초과해 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지역 정가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의 의석수가 한 석이 줄어드느냐 혹은 다시 분구를 통해서 늘어나느냐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지역구 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문제
협상의 관행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선거구 획정이 장기화되면 지역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현역보다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선거구 획정.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치인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 모두 시한 내에 선거구가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호남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은 신당 창당을 기원하는 외곽 조직 새로운 길 창립 대회에서 이제는 야당이 변하리라는 기대도 버렸다며 낡은 것에 정을 떼야 호남의 미래가 열리고 대한민국의 새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은 신당 창당이 야권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개최가 3조 5천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1천억 원대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준범 한국은행 경제조사팀 과장은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유대회 개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광주가 누리는 효과는 전체 42%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유대회 개최에 들어간 6,172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국제수영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고려할 만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제6회 광주 여성영화제가 어제부터 15일까지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개막작으로는 인도의 버스 안에서 일어난 실제 성폭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인도의 딸이 선정됐으며 세월호 유가족 이야기를 다룬 바다에서 온 편지 상영 뒤에는 유가족과 관객의 대화가 마련됩니다. 광주 여성영화제는 전편 무료 상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 MBC와 시청자 위원들은 여성영화제 성공을 기원하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입산과 소비 침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김치 공장들이 곧 개방될 중국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급화와 신뢰도 등 차별화 전략을 중국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볶음 김치를 중국에 첫 선적한 해남의 한 농협 김치 가공 공장입니다. 일반 김치도 대중국 수출 걸림돌이 사라질 것이란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엔저로 일본 수출이 부진하고 국내 김치 시장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점을 감안하면 가뭄의 단비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크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에 고품질의 어떤 김치라든가 배추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산보다 5배나 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김치는 지난해만 20만 톤 이상이 수입돼 국내 시장의 30%를 잠식했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힘들 수 있지만은 고급화와 안전한 먹거리 전략을 구사하면 승산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한류 열풍에 국내산 김치를 잘 버무리면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한국산 화장품에 못지않는 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농수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돼 수출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농협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남진 장흥농협이 표고버섯을 홍콩으로 수출합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출 물량은 24만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홍콩 박람회에서 6월 달에 파견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7월 달에 1차 선적을 하고 이번에 5.2톤 2억 8천만 원치를 수출 계약을 해가지고 농협 전남지역 본부는 올 초에 회원농협의 수출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활성화 자금이 한 60억 그리고 공선 출하의 자금으로 해서 128억을 지원해가지고 수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작 회원농협은 자금보다 농산물을 사가는 국가들의 소비 성향과 물가, 수출입 업무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 인력도 없어 영업 단계부터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9월까지 신선농산물의 수출 실적을 보면 주요 농산물 수출이 크게 줄었고 특히 배와 파프리카 감소폭이 큰 실정입니다. 농산물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의 엔화 약세로 수출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미국, 중국, 대만 등 수출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그만큼 수출 업무의 체계적 지원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제2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어제 화순 한의원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농업인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기념 행사에서는 농업발전 유공자 10여 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고 올해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8개 시군에 상장과 시상금이 전달됐습니다. 광주시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공모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참가 신청과 제안서를 받아 내년 1월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보호소를 운영할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동물보호소는 지난해 2,700여 마리가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했으며 주인을 찾아주거나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0.7도로 쌀쌀하고요. 입실 후에는 광주가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뒤에는 부쩍 쌀쌀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5배나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식품에는 더덕과 계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는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7도, 담양 8도, 광주 11도, 나주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19도, 광주 20도, 장흥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는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